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과학 2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같은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소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호흡의 생리적 기전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상호흡과 비정상호흡의 양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산소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산소화 요구와 관련된 간호진단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흉부물리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심호흡이나 뭐 타진이나 진동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관 삽관과 기관 절개관 간호는 어떻게 수행하는지, 거기에는 또 흡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계의 해부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부학 시간에 배우고, 그리고 해부생리학 시간에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호흡기계는 상부호흡기계와 하부호흡기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상부호흡기계는 비강과 인두, 후두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흡인된 공기의 가온과 여과, 가습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우측, 좌측 주기관지, 세기관지, 종말 세기관지로 구성된 또 하부호흡기계는 공기 전도와 섬모 운동, 그리고 점액 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의 기능은 보통 호흡 세기관지, 폐포, 폐모세혈관망으로 여기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계 내면은 점막층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이 점막층에서는 먼지나 감염원을 흡착해서 자극과 감염으로부터 호흡기계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막에 축적된 이물질들은 기침 반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먼저 폐를 보면 폐는 옆으로 나눠져 있고, 우측 폐는 세 옆, 좌측 폐는 두 옆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폐는 10개의 분절, 좌측 폐는 8개의 분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표면활성제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 표면활성제는 폐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서 우리 호흡을 원활하게 하고 폐가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흡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호흡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폐 환기, 그리고 가스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 확산,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 환기를 볼게요. 이 폐 환기는 흡기와 그리고 호기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흡기는 폐 내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흉부의 움직임이 동반되는 능동적 활동을 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호기는 폐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는 수동적인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과 늑간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김 하기 전에 이 폐 안의 압력은 대기압의 압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 그리고 이 횡격막 하강을 하게 되고, 늑간근은 또 수축을 하게 되어서 늑골을 상외축으로 당김으로써 흉곽의 용적이 증가가 되어서 폐가 팽창되면서 폐 안쪽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대기와 폐의 공기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대기의 공기가 폐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호기시에는 횡격막과 늑간근이 이완을 하게 되면서 흉곽의 용적이 좁아지게 되고 폐 안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공기가 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부나 목 이런 데 호흡 보조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퇴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폐의 수능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폐의 수능도는 폐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폐가 잘 팽창되는지 아니면 팽창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스 교환입니다. 이 가스 교환은 폐포와 폐의 모세 혈관 사이의 산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확산과 폐포의 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스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확산을 보겠습니다. 이 확산은 가스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압 차에 의해서 가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관류. 이 관류는 폐나 조직의 혈액의 흐름에 의한 가스 교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순환되면서 혈액이 흐르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교환되는 것을 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을 한번 보면, 이 산소 운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박출량,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심박출량, 그리고 적혈구수, 그리고 적혈구 용적률, 그죠? 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적혈구수와 적혈구 용적률, 얼마나 크게 이 적혈구 용적이 넓으면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확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소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산소의 확산이 증가가 되고, 또 대사로 인해서, 우리 몸이 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조직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죠? 가스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이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환기나 확산, 관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산소증은 조직에 부적절한 양의 산소가 공급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곤란이나 호흡이나 맥박이 증가된다거나 청색증 혹은 두통, 의식변화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산소증은 과소환기, 하이포벤틸레이션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이게 만성화가 되었을 때는 사고 과정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두통이나 흉통, 심장비대, 고상기두, 그리고 식욕부진, 변비, 소변량 감소, 성욕저하, 사지근육 약화, 근육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호흡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흡 분수는 뇌간에 있는 연수 그리고 교에 있습니다. 이 연수를 자극을 하게 되면 환기의 빈도와 깊이를 증가시키고 또 이산화탄소와 수소연을 배출하고 산소의 수준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호흡 근육의 수축을 유도를 하고 흡기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산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연령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먼저 연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가장 어린 신생아를 보면은 신생아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울게 되잖아요. 일부러 울리는데 이 울음으로써 첫 번째 호흡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호흡을 할 때마다 배가 서서히 팽창하고 그리고 생후 2주에 완전히 배가 다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하를 보면 신생아를 지난 영하를 보면 이제 영하의 정상 흉곽은 작고 또 기도는 짧고 그렇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을 보면 아까 우리가 계면활성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계면활성제는 임신한 기간 중에 임신 34주, 36주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조산화라든지 그죠? 체중이 작게 나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34주에서 36주 사이에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들은 이 계면활성제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기관 내 박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산소를 보조해 준다거나 그러한 산소의 기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이전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부호흡기계 감염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되고 그리고 또 학령기 이후에는 이제 일반 성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넘어가서 노인을 보면은 노인은 몸 전체가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흡기계의 조직 그리고 기도는 탄력성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계하고 복부 근육의 힘이 감소가 되어서 횡격막의 움직임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이 호흡기 관련된 질병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은 고도의 차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덥거나 춥거나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특히나 이제 직업적인 노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석탄, 그리고 건초, 이런 먼지 입자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성면증이나 탄분증이나 유기진분증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양식이 있겠죠. 충분히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 비활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 직접 흡연도 있고요. 간접 흡연도 있고. 또 건강 상태를 보면은 신장이나 심장의 질병을 가진 대상자들이 체액이 과다가 된다든지 혹은 조직 관리 장애 때문에 가끔 가다가 혹은 자주 호흡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환자는 또 근육의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육이 이제 빨리 줄어든다거나 소모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또 근육 상태가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혈이 있는 대상자들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류는 호흡 중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한숨이 굉장히
그 다음은 산소화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쉽게 하이포 벤틸레이션, 과소환기, 그리고 하이퍼 벤틸레이션, 과다환기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소환기, 하이포 벤틸레이션은 호흡수와 그리고 이 호흡수 깊이, 호흡의 깊이 감소, 그리고 이 신체의 산소 요구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체의 산소 요구량만큼의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소가 되면서 과탄산혈증이 오게 되어서 호흡성 산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기 능력의 손상이 있다든지 어떠한 외상이나 통증이나 감염, 폐쇄성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기 능력의 손상이 있다든지 혹은 신경성 호흡의 호흡 조절의 변화라든지 화학적 호흡 조절의 변화, 심각한 무기폐, 로 인한 폐포의 허탈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기면상태, 진압력 상실, 부정맥, 전해질 불균형, 경련, 분수, 심경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과다환기. 이 과다환기는 호흡수와 그리고 이 호흡의 깊이가 증가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 이러한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심각한 불안해 상태에 있다든지 감염이나 뇌 손상 혹은 약물, 산염기 불균형 이러한 것들로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으면 빅맥이라든지 호흡 곤란, 흉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기상감각, 몸통과 사지 저림감, 이명, 프리탄시아, 진압력 상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산소증,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은 혈액 내의 산소 농도가 감소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포와 혈관 사이에 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혈색소가 감소되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빠른 맥박이라든지 빠르고 얕은 호흡보다 잠들 조절을 하거나 어지러움, 그리고 충돌, 성격증 다양할 수 있고 성격증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피부나 손톱, 점막이 하얗게 발색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산소혈증이라든지 저산소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 이것은 다음 장에 표 20-2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편한데 정상호흡은 옆에 웨이브가 일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빠른 호흡은 이게 조금 더 좁혀지면서 좀 긴 방향이 나타나고 느린 호흡은 이렇게 조금 늦어집니다. 유호흡은 유호흡 있다가 중간중간에 플랫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유호흡 있다가 또 호흡이 없거나 그리고 과다환기, 과소환기 이 선이 조금 잘못 그어져 있는데 과다호흡, 과다환기, 과소환기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림으로 보시고 체인스트록 이런 것들도 보통은 사망하기 직전에 임종에 있는 환자들이 하는 게 체인스트록 호흡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눈에 익혀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상에서 이 호흡을 모니터링 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방법 구성을
내 힘을 양쪽,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사정을 해야 됩니다. 표 20-3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사정해야 됩니다. 심장 호흡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또 각각력, 질환이 있는지, 최근에 호흡을 잘했는지, 방금 어떠한 호흡 기침을 어떻게 하는지, 하면 또 객단이 나오는지, 객단이 있으면 객단 양상이 어떤지, 또는 흉통 같은 게 있는지, 호흡 곤란이 있는지, 또 발열 같은 거, 폐렴을 앓으면 이제 감염이기 때문에 발열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로, 호흡 곤란이 있으면 몸에 충분한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신체 검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흉부에 시진을 할 때는 흉부의 함몰이 없는지, 그리고 윤곽이 볼록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흉부 전후 직경은 좌우 직경보다 짧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흉부 움직임이 좌우 대칭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하고 상백감이나 상백증이 없는지, 심장 호흡 횟수, 리듬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곤란 증상 이유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구멍을 덜렁거린다든지, 혹은 늑간근이 특별히 있다든지, 비호흡이 있다든지, 혹은 호흡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탐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청진이 또 필요합니다. 이 청진을 할 때 우리가 호흡만 듣는 게 아니라 심음도 청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문제가 있다, 심장이 비대해졌다, 혹은 또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폐의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음을 청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엑소와 그리고 비정상적인 심음, 스리포, 이와 같은 잡음들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흉부 앞쪽, 뒤쪽, 옆쪽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호흡을 확인을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정상 호흡음에는 기관지 폐포음, 그리고 폐포음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들었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호흡기계의 비정상적인 호흡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설음 같은 것들, 박설음이나 그리고 수포, 그리고 천식, 마찰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흉부도 촉진을 해봐야 됩니다. 촉진을 하는데 촉진을 통해서 흉곽의 운동 형태, 그리고 범위, 마찰음이 있는지 없는지,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압통의 유무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촉진을 통해서 말초맥박의 유무, 그 강도, 피부 온도, 쇄혈관 재충전 시간 이런 것들 포함을 한 이 말초혈관의 순환 상태도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촉진을 했을 때 촉진하는 피부의 온도는 다른 부위하고 신체 다른 부위와 같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 호흡성 가동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흡기를 할 때 간호사의 우리가 이제 엄지손가락 사이 간격이 대칭적으로 월 8cm 정도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또 진탕은 이것도 사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 같은 것들을 잘 방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진을 우리가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 타진을 통해서 폐에 비정상적인 체액이 있는지 혹은 또 공기가 축적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에서 대상자의 등 쪽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